지난 시간에 좀 빠듯해가지고 지수로그 함수의 개념까지만 했었던 거 문제를 이어서 풀 겁니다. 8번부터고요. 두 지수로그 함수의 대칭이동, 평행이동과 같은 관계를 살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8번부터 볼게. 2의 x승의 그래프 위를 한 점 지나고 그 다음에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와 만난 점을 B라고 하자. A의 x좌표를 A라고 할 때 A, B가 1에서 100 사이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에 이렇게 2의 x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는데 뭘 관찰하자라는 거냐면 지수함수는 앞에 좀 이상해 보이는 곱하기가 있어도 무조건 평행이동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 그러면 결국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을 평행이동시켰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랑 모양이 좌우 반전만 됐을 뿐이니까 얘네들은 선대칭의 관계에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선대칭 또는 점대칭을 빨리 관찰하는 방법이 두 지수로그 함수의 정점을 관찰하자였지. 자, 승훈아 2의 x승의 정점은 뭡니까? 0,1이에요. 그 다음 얘는 정점이 뭘까를 할 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일단 이거 평행이동을 관찰할 수 있게 바꿔보면 15가요. 2의 로그 2의 15잖냐. 그래서 그거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의 정점은 뭐냐. 정점이라는 건 대가리가 0될 때를 말할 거고 앞에 곱하기 같은 걸 다 올려서 처리했을 때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정점이 말 그대로 로그 2의 15,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한 요 정도의 정점 0,1이 있다는 뜻이고 요 정도의 로그 2의 15,1이 있다는 뜻이니까 선대칭 또는 점대칭은 무조건 정점의 중점을 관찰하면 된다라고 했으니 0과 로그 2의 15의 가운데 바로 2분의 로그 2의 15 이게 바로 선대칭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자, 그래놓고 라지 A의 x좌표를 A라고 하자.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만큼을 구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선대칭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요만큼이랑 이만큼 같을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러면 바로 선분 AB의 길이를 식으로 세워보자. 자, 요만큼만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될 거고 요만큼은 바로 A랑 얘의 간격이니까요. 2배 오브 A-2분의 로그 2의 15예요. 당연히 전개중이 이쁘겠지. 2A- 로그 2의 15. 자, 얘가 1에서부터 100 사이가 대주세요니까 1보다는 2A- 로그 2의 15가 100보다 작다인데 현재야 로그 2의 15는 대략 몇 점 몇몇이냐? 그쵸? 4는 좀 모자랄 거예요. 3점 몇몇이다. 그러면 4.xx보다는 2a가 크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3.xx보다는 작도록 해주십사와요 하는 a만 잘 찾으면 돼. 세연아 뭐부터 되겠냐? 부터 언제까지 되냐? 50 얼마냐? 되냐? 그럼 얼마까지 돼요? 51. 따라서 49개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줍시다. 선대칭을 관찰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 9번은 평행이동을 관찰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는 밑에 쪽이 y는 2분의 1의 x승 그 다음에 얘는 y는 2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의 6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이렇게 가려면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인지는 바로 볼 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을 했고요. 자, 이와 같은 평행이동과 관련이 깊은 기울기는 당연히 뭐겠니? 3분의 6일 거야. 그치? 근데 기가 막히게 문제에 그러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y는 2x 플러스 9와 y는 2x 플러스 1이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2분의 1의 x승 위에 있었던 이 점을 x축으로 3, y축으로 6만큼 평이동하면 정확히 이 교점으로 이제 이동이 됐을 것이다.
원래 여기 있었던 점이 정확히 여기로 평행이동이 됐을 것이다. 왜? 기울기가 딱 특별한 그 2랑 맞아 떨어지니까. 안 맞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맞아 떨어지면 돼요. 그치? 자, 그렇다는 건 뭘 할 수 있냐면 별이랑 별은 가로로 3, 세로로 6만큼의 간격이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가 3루트의 5, 루트 45 정도의 길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놓고 나보고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색칠한 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아까처럼 이거 책 느낌이야. 탕탕탕 좀 쳐주면 별이랑 별이랑 찍, 별이랑 별이랑 찍 연결해주면 바로 어떤 도형의 넓이랑 똑같아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아질 겁니다. 자, 그럼 평사는 어떻게 넓이 구하면 되냐?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될 텐데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미 얼마라고 현재야 나와 있는 거야? 3루트 5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높이만 구하면 될 텐데요. 높이는 바로 둘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지. 자, 그래서 높이를 구해봅시다. 승훈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한영고 클래스인가요? 한 점 잡고 점 짓거지. 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여기 0,9랑 이 직선 사이의 점 짓거로 갑시다. 2x-의 y 플러스의 1은 0과 0,9 말고 딴 거도 괜찮아. 근데 편한 거 하면 돼. 0,9 사이에 점 짓거 하겠습니다. 바로 루트 5분의 8이겠네요. 점 짓거 공식 모르면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따로 물어보시거나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3루트 5, 높이가 루트 5분의 8, 바로 24라고 곱해주시면 답은 나오겠네요. 점짓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맞아요. 공부하십시오. 모르면 따로 물어보러 오세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의 x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y는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t승. x승 플러스 t래.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뭐 그려져 있지만 2의 x승은 이런 식으로 x축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일단 t 점근선 그어놓고 그 다음에 증가감소로 따질 건데 원래 2가 증가한 뒤 마이너스로 뒤집고 제자리니까 여전히 증가함수. 그러니까 지금 그림처럼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밑도 똑같고 뭔가 휘리릭 뒤집은 느낌이라 점대칭의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그럼 과연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점 관찰합니다. 승훈아, 얘 정점 얼마니? 얘는요? 여기 부호 마이너스인데 t-1. 자, 그래서 둘 다 y축 위에 정점 0,1 있고 여기는 0,t-1이 있네. 그러면 그들의 가운데가 대칭점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수민아 여기 0, 얼마가 대칭점이냐? 0,2분의 t가 대칭점이다. 파악해두면 돼. 그럼 미리 이런 것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교점하고 저 왼쪽 밑에 있는 교점 또한 0,2분의 t에서 당연히 대칭일 겁니다. 쓰인다면 이런 것도 쓰자. 자, 기억부터 빠르게 봅시다. 기억, CD. C가 여기고 D가 여기면 위에서 아래 빼면 되지. T-E 맞네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AC는 DB. 봐봐. 아까 이 점과 이 점이 대칭. 당연히 정점과 정점도 별 대칭. 그러면 내가 요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요 노란색 어떤 도형이게? 평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길이가 같은 건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지수로가 함수 말고 좀 기본적인 고1 때, 고2 때 했었던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어디냐? ABD는 요 위쪽에 있는 요거네요. 이거. 그 다음 삼각형 AOB. AOB는 요거네. 이렇게 가가지고 요렇게네. 초록과 핑크입니다. 얘네들의 넓이가 뭐 몇 분의 몇 배냐 이런 관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초록색과 핑크색의 넓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초록색만 좀 떼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고1 때, 고2 때 많이 쓰는, 특히 고1 때 도형의 방정식 때 많이 나왔던 건데, 비스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물론 좌표 알면 점짓고도 괜찮은데, 아니 뭐니, 신발끈도 괜찮은데, 좀 다른 방식으로. 자, 비스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 호영아 기억나니 혹시? 현재 기억나니? 맞아요. 축과 평행하게 잘라보자. 뭔 말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로선을 내려서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을 쪼개다 치면 오른쪽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요만큼이 될 거고 나누기 2 하면 되고 왼쪽 삼각형도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겠지. 그러면 결국 이 식을 합쳐보면 얘를 밑변, 그 다음에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방에 높이라고 계산해도 똑같이 당연히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비스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축에 평행하게 또는 뭐 세로로 가로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에 평행하게 자른다. 이 방식으로 구하면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무식하게 이제 점짓거, 무식하게 신발끈보다는 축에 평행으로 세로 또는 가로로 쪼개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봐봐래. 그 개념을 사용하면 초록색을 이만큼이 밑변에 얘만큼이 높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래쪽 핑크도 이만큼이 밑변에 이만큼이 높이라고 볼 수 있겠지. 높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초록색 삼각형 대 대충 이렇게 색깔로 구분할게요. 초록색 삼각형 대 핑크 삼각형의 넓이 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초록의 밑변이 여기야. 근데 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덮어졌네. t 빼기 1입니다. 0,t 빼기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대칭점 0,2분의 t였을 거예요. 당연히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될 테니까 초록색의 넓이는 2분의 t-1입니다. 비율이. 얘에서 얘 땡겨. 너는 잘 보일 거 아니야, 책에는. 난 덮여있지만. 그 다음 핑크색 쪽은 0,2분의 t라는 중점, 대칭점부터 원점까지니까 바로 2분의 t만큼이 넓이의 비율이 되겠지. 따라서 양변 2 정도 곱해주시면 보일 거야. t-2 대 t. 그러니까 t분의 t 빼기 2배가 맞습니다. 오케이. 비스듬한 삼각형은 축과 평행하게 잘라라.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될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자, y는 2의 x-1승 플러스의 2.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야, 이거 좀 바꿔볼게. 2의 3-x승 빼기 2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자, 그래놓고 일단 두 식만 제째로 봤더니 밑이 똑같아요. 2로. 그러면 이것도 선대칭 아니면 점대칭 뭔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그리기 전에 선대칭인 점대칭인지 몰라도 돼요. 그려보면 알겠지. 티가 나잖아. 자, 그래서 그려봅니다. 먼저 위에 거부터. 점근선 2고요. 2가 좀 위에 있어야 되겠다. 점근선 2고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거는 점근선 마이너스의 2. 그 다음에 증가함수 따져볼 건데 2인데 마이너스 뒤집어서 증가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럼 저 친구들 뭔가 점대칭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인지 빠르게 먼저 확인해놓고 문제를 마저 읽을게. 자, 위에 거 정점 어디 컴마 어딥니까 얘들아? 1,3. 요 정도에 1,3 잡아두고 그 다음 아래쪽 친구 얘 정점 얼마고? 3,43이겠네. 그러면 뭐 대충 뭐 1번은 오른쪽에 대충 그리면 돼요. 그럴듯하게 3,43. 아하, 그러면 그들의 중점인 2,0에 대해서 대칭이겠구나. 오케이. 자, 이런 위치 관계를 봐두고 이제 다시 문제를 보면
요 위쪽 직선 위에 AB란 점이 있대요. 그 다음에 아래쪽 곡선 위에 CD란 점이 있는데 가족건 ABCD가 평행사변형이다. 해보면 이제 느껴지는 거지. 여기서 바로 봤었던 거죠. 점대칭이 있고 대칭으로 두 점 잡으면 그들은 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잡아볼게. 뭐 A 요 정도 잡고 B 요 정도 잡아볼게요. 그럼 이제 CD를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가 나온다 이거야. A랑 대칭인 점에 하나 잡으면 되겠지. 또 B랑 대칭인 쪽에 또 하나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들은 평사가 될 거다 이거야. 그리고 보통 우리 도형은 A 기준으로 반시계로 읽는 거 알죠? 도형의 이름은. 그러니까 여기를 A로 두고 여기 B면 여기가 D야 C야? C인 겁니다. 여기가 C고 여기가 D. 자, 실제로 평사 비슷하게 잘 이쁘게 그려보세요. 나름 평사처럼 그려질 겁니다. 상찬이 그 은은한 미소 뭔데? 혹시 나 이거 어긋나서 나 비웃은 거예요? 그래, 나 조건 보면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의 X좌표가 3이래. 근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디? 승훈아. 다음 답이 뭐요? 근데 우리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밖에 안 배웠어. 사각형의 무게중심 알아요, 너? 그냥 3으로 남는 겁니다. 삼각형이니까. 자, 그래서 ABD의 무게중심의 X좌표가 3이라는 건 A랑 B랑 D의 X좌표의 그냥 합이 얼마다라고 할까? 그냥 9다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의 X좌표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이 ABC의 X좌표를 다 더하면 3입니다로 갑시다. 됐냐? 근데 점대칭성을 살리면 이걸 바로 할 수 있다. A랑 C가 2,0 대칭이라는 건 A랑 C의 X좌표 합은 얼마라는 거니? 더해서 반띵해서 2라면 4여야 되겠지. 평균이 2니까. 물론 지금은 필요 없지만 Y좌표의 합은 얼마다야? 0인 겁니다. 마찬가지 B랑 D도 똑같이 대칭이니까 얘네들의 X값의 합이 4일 거 아니냐? 그러면 다 나왔어. 자, AC의 X합이 4인데 ABC 더하면 3이야?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겠네. BD의 X좌표의 합이 4인데 ABD 더해서 9라는 건 A가 5겠네. 방금 B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지 않냐? 그럼 D라는 친구는 얼마면 될까? 똑같이 5면 되네. 그쵸? 그 다음 뭐 A가 5였으니까 5랑 마이너스 1이랑 C가 만나서 3이 되려면 또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실제 그림은 이렇진 않았나 봐. A랑 D랑 X좌표가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 다음 B랑 C랑 X좌표 똑같았으니까 실제는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실제 그림은 이렇긴 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쓸모는 없습니다. 잘못 그려서도 돼. 근데 실제 그림은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였습니다. 실제 몰라도 돼요. 이대로도 문제 풀 수 있어. 자, 평행사변형 ABCD의 대각선 선분 AC의 중점 P. 야, 드디어 P를 언급하네. 우린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지? 자, 그거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P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뭐 옳게 그린 걸로 하든 잘못 그린 걸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좌표 다 나올 거거든요. 자, A 좌표 구하겠습니다. A는 5, 위에 대입하면 되니까 18. 그죠?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또 위에다가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니까 4분의 9. 그 다음 P는 애초에 2,0이라고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뭐 3점 나왔으니까 신발끈 공식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올바른 그림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올바른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올바른 게 이렇게 생겨서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생겼었지. 올바른 거 좀 잡아볼게. A가 뭐냐면 5,18이었고
b가 뭐냐면 마이너스 1,4분의 9였어. 그 다음에 요렇게 가운데에 대칭점 2,0이 있는 상태였어. 그치? 그러면 5, 2 여기 마이너스 1인 건 이미 찾아놨고 y좌표 18빵이니까 마이너스에 18. 실제로 밑에 넣어봐. 맞아요. 또 마이너스 1,4분의 9였으니까 마일 2, 5 맞고 4분의 9 제로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겠지. 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다라는 걸 알면 굳이 신발끈보단 밑변 곱하기 높이하는 게 빠르겠지. 근데 잠깐 나보고 구하라는 건 여기만 따로 구하라는데 뭐 이건 평사의 성질이겠지. 전체 넓이에 정확히 몇 띵? 4띵 한 게 이거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니? 하면 4분의 9랑 18 사이의 간격. 엄마야, 4분의 82겠다. 그치? 72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인데 5랑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6일 것이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평사 전체는 4분의 81 곱하기 6인데요. 나는 그 중에 4분의 1배만 원합니다. 자, 약분합시다. 16분의 6 먼저 약분하면 8분의 243 이렇게 나옵니다. 2의 3승, 3의 5승, 답은 8. 이 문제는 수능 특강 레벨 3에 있었던 문제거든. 물론 2년 전 거지만. 근데 이때쯤부터 점대칭을 관찰시키기를 시작하더라고. 수능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는 평행이동뿐 아니라 점대칭도 당연히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하나의 기본 소양이 된 겁니다. 관찰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려드렸고요. 자, 12번 가보도록 하죠. 자, 12번, 13번 이렇게는 두 함수의 뭔가 역함수 같은 느낌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 숙제 해설 때 방금까지 1교시에서 엄청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보자마자 얘네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느껴져야 돼. 자, 일단 A의 X승이 있고요. 그 다음 로그 A의 X 있습니다. 역함수네 바로 느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로그 A의 X-1 빼기 1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평행이동이 느껴져야 되겠지.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이.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근데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네 느껴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샥 Y는 X 그려주면 되겠고. 그거 하는 순간 여기 교점이 체리나 뭐 콤마 뭐 나오니? 2분의 5, 2분의 5 나오고. 그 다음 두 칸이었던 걸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한 칸 한 칸이 여기까지도 한 칸이네. 다 똑같은 거네. 근데 BC의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구하면 되지.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 했잖아. 그러면 얘네랑 일맥상통하는 이쁜 기울기 마이너스 1은 딱 그려져 있잖니. 그 말은 여기랑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인 상황인 거지. 근데 그게 똑같은 칸만큼 여기 대 여기도 있는 거래. 그럼 B의 좌표가 나오는 거네. 여기 가운데 있었던 2분의 5, 2분의 5부터 오른쪽으로 1, 밑으로 1 오면 돼요. 뭐니 현재야? 자, 그게 바로 누구 위에 있냐면 로그 A의 X 위에 있습니다 하고 대입합시다. 따라서 2분의 3은 로그 A의 2분의 7이죠. A 세제곱 구하란다. 이거 로그 지수로 읽으면 A의 2분의 3승이 2분의 7.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마무리됩니다. A의 세제곱은 4분의 49. 답을 내시면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번은 방금 숙제에서 해설한 문제랑 똑같거든요. 1교시 해설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도 방금 숙제에서 해설했거든요. 집에서 다시 한번 푸시면서 필요하다면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비교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좀 뭐라 그럴까 애매해. 어렵거든. 근데 교육과정 바뀌고 여러분들 수능이 4년 치러졌을 때 이 유형이 딱 한 번만 나왔어. 첫 해 6평에만 한 번 나오고 수능에는 안 나왔거든. 과거에는 되게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 어려운 유형이긴 한데 최근에 안 나와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조금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해야 될까? 일단 삼각함수나 삼각함수의 활용 같은 메인을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드는 파트여서 일단 이 부분은 오늘은 좀 보류를 해볼게. 이 주제의 문제가 바이블에 한 문제밖에 없어요. 나중에 조금 시간 여유 될 때 다시 좀 제대로 다뤄줄게. 집에서 꼭 한번 읽어는 미리 둬요. 그런 도움은 무조건 될 건디. 완전 최근에도 반복되는 필수 유형인지는 잘 모르겠어. 물론 수능이 이렇게 감히 예측하면 안 되는 시험이긴 해. 겸손하게 다 공부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우리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음에 꼭 다뤄드릴 테니까 잘 읽고요. 한번 시도 15, 16, 17 좀 몇 개 좀 풀어보시면 도움은 됩니다. 나중에 꼭 제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록으로 포함한 방부등식. 일단 요게 너네 일단 3점짜리도 가끔 틀리지 않냐. 그래서 이 유형은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우리가 건너뛴 유형은 조금 준킬러 이상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유형이어서 그보다 더 기초적인 거부터 다 맞춰야지. 때문에 방부등식 빠르게 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수록을 포함한 방부등식은 수능 출제 가이드라인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요비를 복잡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되게 복잡했거든 지수록 부등식이 방부등식이. 근데 쉽게 내래라고 교과서 만들 때 교육과정 평가원이 지침을 내려서 그 이후로 이 파트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을 갖진 않아도 되지만 간혹가다 조심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 자, 1번 지수방부정식과 부등식, 로그방정식과 로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증가함수면 대가리가 커야 결과도 크겠지. 감소함수는 아가리방의 반대가 돼야 될 것이야. 그거밖에 없고, 뭐 지수함수는 방정식이면 둘이 똑같아야 되고. 또, 로그에서는 기본적으로 방부등식을 푸는 것 외에 추가로 하나만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뭘까, 현재야?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밑조건과 진수조건. 그래서 만약에 x 방정식 풀었더니 x는 1 하고 나왔는데 넣어봤더니 로그 마이너스 1. 그런 건 찾으면 안 됐었지. 그런 거를 솎아내는 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부등호방향 왔다리 갔다리. 그 다음에 로그인 경우는 진수조건, 밑조건. 일단 그 두 개가만 기본이라 왼쪽 페이지는 그냥 쓱 읽으면 되고요. 조금 신경 써서 수업할 부분은 오른쪽 치환입니다. 치환. 자, 이 유형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바로 뽀록나는 부분이야. 여기랑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부등식 쪽. 왜? 근해분리 파트예요. 내가 그렇게 너네한테는 죽어라 가르쳐서 이제 알 것 같은데. 얘들아, 근해분리라는 거 기억나야 되는데 일단 가봅시다. 일단 두렵긴 하지만. 자, 일단 치환을 하면 무조건 무엇을 꼭 신경을 써야 돼? 새로운 범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환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환원이 뭐냐면 치환에서 구한 답은 문제에서 구하란 답이 아닐 거 아니야. 문제에서 x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t로 이따 바꿨을 거 아니야. 그럼 까먹지 말고 x로 꼭 바꾸라고. 원래대로 돌리는 거 환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써봅시다. 일단 범위. 무엇을 치환하면 어떤 범위가 생기는지 한번 리마인드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이야. 만약에 네가 A의 X승이라는 거를 T라고 치환하면 당연히 T는 어떻게 됩니까? T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범위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풀다가 A의 X승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이쪽은 근이 아니겠군. 당연히 솎아주면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 만약에 로그 A의 X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T로 치환했으면 이때는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지수함수의 치역이 뭐니 묻는 단순한 질문이지. 로그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지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 그쵸?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의 합, 이거를 T로 치환하자. 이것도 가끔 나오지. 얘는 증명을 산술기하 평균으로 하면 된다는 것 같아. 역수들의 합이니까 산술기하 하면 2루트 뿅뿅 하면 2가 됐었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2예요. 그 다음 뭐 수능에선 잘 안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상식상 여기까지 알아둡시다.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뺄셈. 얘를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 외운다기보다 그래프로 생각해봐. 위에 거 보시면 A의 X승 이렇게 생겼고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으니까 둘이 더해보라 이거야. 더하면 이때가 제일 작은 2가 되고 2보단 크다. 이고 얘는 A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생겼다. 뺄셈 말고 덧셈으로 관찰해보자 이거야. A의 X승과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해봐라. 이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 때 많이 봤었던 건데 뭐 이게 이거랑 거진 다를 바가 없죠. A 플러스 A분의 1. 그러면 상찬아 만약에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영원하면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활용해보면 A 플러스 A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좋아.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호영아 A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분의 1은요? 그치, 뭐 이거의 근간이 되는 곱셈 공식이야 이거였어. A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의 B세제곱 마이너스 3AB 괄호 A 플러스 B다. 뭐 이런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A랑 B가 지금 역수관계니까 이 부분이 1이 돼가지고 안 보인다. 뭐 이런 것 뿐입니다. 이게 그냥 지수 쪽에서도 똑같이 나와도 똑같이 대처해 주시면 돼. 만약에 너네한테 A의 2x승과 A의 마이너스 2x승이 더해졌어요. 뭐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이것이야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이다. 거기서 2만 빼자로 하든 문제에 따라서는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을 뺀 거를 제곱한 다음에 거꾸로 이를 더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변형하시면 된다. 그치? 뭐 이런 것들 곱셈 공식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다. 근해 분리 쪽 가는 거. 치환을 통해 범위가 생기면 2차 방정식인데 근해 범위가 생기는 유형으로 바뀐단 말이지. 그런 유형을 근해 분리라고 했었거든. 그때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번역을 잘해야 돼. 뭔 말이냐면 봐봐. 만약에 네가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자고 치자.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요구한 서다 두 실은 알파벳 x야 t야. x야. 근데 나는 그걸 t로 바꿔 풀 거야. 그러니 x라는 알파벳이 실수일 때 t라는 알파벳은 어떻게 되는 거니? 하고 번역을 네가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다른 x가 실수면 t는 이거랑 똑같아. 무슨 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서다 두 양근으로 바꿔서 양근 가질 조건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뜻이고 번역을 꼭 t에 대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양근 이렇게 하면 이 양수는 알파벳 x가 양수란 뜻이라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대입해보면 x가 양수면 t는 뭐보다 어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생각한 다음에 0보다 큰 것만 넣어봐. 1 초까지. 그러니 이 문제는 t라는 새로운 변수가 1초가인 두 근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번역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반복 조금 해볼게. 만약에 x가 서다 두 음이면 어떤 범위의 t가 나와줘야 된다 뜻이야. 0초과 1 미만인 두 근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지. 만약에 또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이 상황에서 x가 부호가 달라요.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 나와달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뭐 양수일 때 이거였고 음수일 때 이거였으니까 하나는 뭐에서 뭐 사이? 0에서 1 사이. 나머지 하나는 1보다 크게끔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문장으로 바꾸어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야. 맞냐?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만 할게요. 자, 4의 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승 더하기 a는 제로다 라는 방정식이 서다 두시를 갖도록 해달라.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럼 즉시 일단 우리는 t의 제곱 마이너스의 8t 플러스 a는 0이다 라고 바꾼 데까지는 수월하게 할 건데 주의해야 될 건 이대로 서다 두시를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x가 서다 두실이면 t는 어땠었지를 꼭 번역을 거쳐줘야 돼. 그래서 오케이 이게 t가 서다 두 양이면 되는구나.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는 근의 분리라는 파트고요.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림 그려보면 되겠지 일단 내가 원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일단 대칭축은 4라고 결정이 나 있네. 그러면 이런 그림 만족시키려면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다. 16-a 이게 0보다 커야 되겠다. 그 다음 0일 때가 또 양수여야 되겠네. 그래서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a가 나올 텐데 그게 0보다 커야 되네. 따라서 0초과 a는 16 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였지. 자, 이 부분에 근의 분리를 못하는 건 수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상 때 근의 분리가 약한 거니까 모르면 따로 찾아오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잘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꼭 찾아와서 물어보셔야지 아예 안 나오겠지 뭐 하다가 그냥 큰 코 다칩니다. 고1 때 굉장히 중요했었고 아마 이거를 한판축 이렇게 대충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었던 친구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나한테 질문 꼭 하러 와 제발. 모르면. 나중에 한 3, 4월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하면 진짜 그땐 대가리 쫑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그래도 기본적인 근의 분리의 유형들을 좀 정리는 해놓았습니다. 4가지 정도. 자, 그 다음 또 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자주 나오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한 번만 살펴보자. 근과 계수. 자, 근의 분리 파트나 근과 계수의 파트나 결국 뭐를 신경 쓰자는 거냐면 치환했으니까 새로운 변수 t에 대해서 번역을 하자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말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a의 2x승 플러스 p 곱하기 a의 x승 더하기 q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나와가지고 너네가 a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t의 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는 제로 라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두 개의 근을 구했다고 치자. 그게 하나는 t의 1이고 하나는 t의 2라고 하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치환했으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나는요 a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으니 사실 t1은 x1에 대해서 쓰면 뭐의 몇 승이야? a의 x1승이다 를 신경 써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t2라는 값은 x2에 대하여 a의 x2승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일단 마이너스 p라고 나올 거 아니냐? 이때 말하는 근은 현재야 t야 x야? 당연히 치환식의 t란 뜻이야. 그러니 마이너스 p는요 x1 더하기 x2가 아니고 a의 x의 원승 더하기 a의 x의 투승이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는 두 근의 곱이 일단 q이긴 하잖니. 근데 이때 q가 x의 곱이 아니라 누구의 곱이라고? t의 곱이라고. 그러니 a의 x의 원승 곱하기 a의 x의 투승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재밌게 실제로 x1 더하기 x2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래쪽이지. 그러니까 무지성 두근의 합만 보고 아싸병 마이너스 p 이러면 안 된다는 겨. 내가 구한 합은 t의 합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건 아니라 내가 구한 곱은 t들의 곱이니까 이건데 지수법칙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구나 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번역을 잘하라는 뜻이야. 자,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를 치환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그 a의 x를 전체 제곱하시고 p 로그 a의 x가 있고 플러스의 q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당연히 치환을 통해 t의 제곱 더하기 pt 플러스 q는 0이라고 구할 거고요. 얘네들의 두근을 t의 1과 t의 2라고 구하겠지. 근데 요 t1은 사실 뭐라고? 로그 a의 x1일 거고 얘는 로그 a의 x2겠지. 자, 그러니 내가 이 2차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었던 두근의 합은 일단 마이너스 p긴 한데 누구의 합이요? t의 합이 될 거다. 근데 t가 얘네들이었으니까 번역을 잘해주면 이게 로그 a의 x의 1 플러스 로그 a의 x2다. 진수의 곱셈으로 바꿨어. 그러면 또 재밌게도 x1 곱하기 x2라는 두근의 곱을 할 수 있는 게 반대로 합이었지, 이럴 때는. 외우란 뜻은 아니고 번역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근의 곱으로 구할 수 있었던 pq라는 값은 그냥 실제로 로그 a의 x의 1이라는 수와 로그 a의 x의 2라는 수의 곱일 뿐이다. 근데 로그에서 이런 곱셈이 뭔가 유용하게 바뀌는 게 있던가? 없었지. 그러면 보통 이제 문제 이쪽에 잘 물어보긴 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근해 분리든 근거계수 쪽이든 번역을 잘해라. 다 뭐 때문에? 치환 때문에. 오케이? 그것만 신경 쓰면 되고요. 수능에서 여기가 엄청 고난도로 출제는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니까요. 너네 3점도 틀리니까요. 자, 20번부터 빠르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누구를 t로 치환할래, 현재야? 그치, 이거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야 되겠다 하면 너무 골치 아플 거야. 통짜 배기로 치환하겠습니다. 2의 절대값 x승을 t로 치환하면 일단 호영아 어떤 방정식인지 t에 대해 불러봐. 오케이, 4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 지수법칙으로 바꾸라 다 빼내면 그치? 까진 나올 건데 이때 서다 내실이래. 자, 수민아, 서다 내실이라고 문제 준 건 당연하게도 알파벳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알파벳 x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요거를 t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치환이 이루어졌었지를 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의 절대값 x승. x에다가 뭐 집어넣든 아무튼 0보다 큰 걸로 바뀔 건데 일단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1보다) 크겠죠. 크거나 같겠지. 대가리가 어차피 0 이상의 수가 될 테니까. 일단은. 근데 아직 번역은 안 끝났어. x가 서다 내실인 것을 t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머리로 한 방이 안 되면 직접 해보면 돼. 봐봐라. 만약에 2의 절대값 x라는 것이 뭐 4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 뭐됨? 풀마 2면 되겠네. 어차피 풀바리가 하나 나오면 2개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뭐 대충 두근이면 4개가 나오긴 하겠지. 좀 디테일하게 가보자. 근데 만약에 2의 절대값 x승이 만약에 2분의 1 같은 거 이런 거 되나?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야 되는데. 오케이. 당연히 이런 건 안 되겠다. 왜? 1 이상 기억이 나니까. 근데 또 만약에 말이요. 2의 절대값 x승이 딱 1이면 x 뭐만 나와? 만 나오지. 그러면 뿔마 때문에 4개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러면 일단 얘를 치환한 건 1 이상이 맞으나 서다 내실을 가지라 라는 말을 듣고 번역을 해보니까 t가
뭐보다는 뭐하게 두 개 가져야 되겠네. 1보다는 크게 두 개 가져야 되겠네. 2분의 1이면 안 됐잖아요. 근데 1이어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t가 1보다 큰 서다 두 실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완료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 번역 과정에서 실수만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1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당연히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어떤 거냐? 1보다 크게끔 두 실은 가지면 돼. 근데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이미 대칭 축은 정해져 있네. 현재 어디로? 2분의 3으로. 그럼 일단 대칭 축을 따질 필요는 없겠다. 이미 오른쪽에 박혀 있으니. 그럼 따져야 될 건 두 개 있겠다. 첫 번째,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할게요. 6의 제곱 마이너스의 4k는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는 9 미만. 그 다음 두 번째, 1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될 거니까 t에다가 1 대입할 겁니다. t에다가 1을 대입해보자 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의 k. 얘가 0보다 커야 될 것이다. 정확히 이렇게 지나는 건 되냐? 이렇게 1,0 이렇게 지나는 거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면 근이 1인데 1초가라며. 이런 거 안 돼. 그 말은 t가 1일 때 0초가가 맞아요. 따라서 k는 8초가. 합치면 8초가 9 미만. 요 정도 난이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21번. 너무 뻔한 건 안 갖고 왔어요. 그나마 조금 더 공부할 게 있는 것들 갖고 왔어요. 자, 승훈아,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말이지. 누구를 치환을 해야 일단 이야기가 펼쳐질 값쇼? 3의 x승. 확실해? 목숨 걸 수 있어? 그렇게 목숨 쉽게 거는 거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역수승이 있으면 세트로 봐줘야지. 자, 누구 더하기 누구를 볼 겁니까?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을 세트로 t라고 봐줘야 되겠죠, 이거는. 역수승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얘 아까 봤잖아, 그지? 이거 잘 안 보이면 이거라고 a 더하기 a분의 1 고1 때 했던 거. 이거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고. 머리로 해봐. 이거 t제곱 빼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다음 얘네 둘이 공통적으로 지수법칙으로 3 밖으로 빼내니까 딱 t네. 그리고 뒤에 플러스 2네. 맞냐? 자, 그러면 갑시다. 따라서 넘길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의 3t 마이너스의 4는 0이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4다. 자, 그중 당연히 말이 되는 쪽을 선택해줘야 돼.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뒀으면 당연히 4쪽이어야 되겠지. 실제로는 2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직 안 끝났네. x를 아직 못 구했어.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을 더했더니 4다. 를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구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9의 알파승과 9의 베타승을 각각 구해보래.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느낌이라고. a 플러스 a분의 1은 4다야. 양변에 뭐 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들까? 3의 x승 곱하면 되겠지 뭐. 3의 x승 곱해서 3의 2x승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3의 x승은 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3의 x승을) 그냥 또 하나의 또 t라고 생각하고 2차 방정식 푸는 거지. 근해 공식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겠다. 호영아 해줘. 2 풀마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당연히 풀마인 이유는 하나가 알파겠지. 뭐 누가 누군지 몰라요. 3의 알파승이 2 더하기 루트 3이겠지. 또 하나 3의 베타승이란 친구가 반대로 2-의 루트 3이겠지 뭐. 그쵸? 자, 그리고 나보고 구하라는 건 각각을 또 제곱하래. 제곱하고 제곱해보자.
여기서 나오는 4루트 3이랑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4루트 3 지워지는 거 보여요? 4 더하기 3, 7. 4 더하기 3, 7만 남겠지. 14예요. 이 정도 암산해도 되니? 할 수 있을 거야. 자, 22번 보겠어요. 자, A의 2x승 마이너스 8의 AX승 더하기 12는 0. 보자마자 현재야 두 개 불러라. A의 x승이 뭐 또는 뭐야? 환장하겠다. 2랑 6이다 이렇게 바로 보이겠지? 자, 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거니까 작은 쪽 A의 알파승이 2고요. 큰 쪽 A의 베타승이 6입니다. 자, 그래놓고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가 2분의 1이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수법칙 생각해봐. 둘이 무슨 셈 하면 대가리 뺄 수 있나? 나눗셈 하자. A의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승은 6 나누기 2는 3. 근데 그게 2분의 1이니까 A의 2분의 1승이 3이다. 오케이. A는 9. 자, 23번 볼 거예요. 자, 7의 로그 3의 x승 곱하기 x의 로그 3의 5x승이 1이다. 당연히 뭔가 지수법칙을 하든 뭔가 하려면 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밑을 통일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로그의 성질 a의 로그 b의 c는 맨 아래에 있는 거랑 맨 위에 있는 거 자리 바꿀 수 있었습니다. c의 로그 b의 a였어요. 그럼 어느 쪽 건드려 줄까, 상찬아? 왜? 이에 내리면 x가 되니까요. 이 지랄. 방금 설명한 거 바로 붙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x의 로그 3의 7승. 더하기하고 바로 대가리로 얹어볼까? 로그 3의 5x. 어차피 밑 똑같잖아. 이게 1이다. 그치? 자, 그러면 x의 로그 3의 35x라고 퉁쳐도 되겠다가 1이네. 맞나?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은 우변이 1이기 때문에 야매도 되는데 그냥 여기가 예를 들어 2 같은 거라고 쳐봐. 그럼 머리로 안 풀릴 거거든. 이렇게 밑에도 미지수, 지수 쪽에도 미지수 있을 때 양변에 어떻게 해준다? 로그 취해서 대가리 끌고 온다. 이 작업은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그 기본에 충실하게 한번 풀어볼게. 당연히 양변의 밑을 얼마로 하는 로그 취해야 되겠어? 3입니다. 자, 그래서 로그 3을 취하면 로그 3의 35x는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곱하기 로그 3의 x. 그게 로그 3의 1이니까 제로가 되겠지. 곱해서 0이라는 건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면 되니까 뭐 답은 쉽네. x가 35분의 1이면 로그 3의 1. 오른쪽에선 x가 1이면 되겠지 뭐. 해서 답은 이렇게 1과 35분의 1 이렇게 두 개 나와서요. 둘이 더하면 35분의 36이니까 합은 71이겠죠. 맞나? 자, 근데 지금 이거 원래라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얘는 1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야, 지수가 뭐든 간에 밑이 얼마면 그냥 1임. 1이면 되잖아. 그래서 1 나오고. 밑이 뭐든 간에 그냥 대굴박이 얼마면 1 나옴. 0 나오면 되니까 x가 35분의 1이면 된다. 여기에 1이니까 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숫자면 대가리에도 밑에도 x가 있어 로그 취해서 끌고 내려와서 2차 방정식 만든다. 그러니까 기본 테크닉이죠. 24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로그 방정식이 쉽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래? 얕잡아 봐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당황할 때가 있어. 얘들아, 이 교훈을 항상 갖고 있자. 수2에서는 계속하는 짓이고
거듭 제곱근 할 때도 이 얘기했었고 매우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 방정식의 근은 무엇으로 바꿔볼 줄 알아야 돼? 거듭 제곱근 설명할 때도 했어요. x의 n승은 a다를 이렇게 보자. 수투에선 매번 하는 겁니다. 뭐요?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 이 사실을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풀 때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된통 당하거든. 볼게.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1인 1차 함수 fx에 대하여 부등식 옴뇸뇸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인데요. 베타 빼기 알파가 3입니다. f 알파 더하기 f 베타를 구해주세요. 자, 일단 로그 2의 fx라는 게 반복되는 것 같긴 함. 일단 그대로 써볼게. 2x 곱하기 로그 2의 fx. 그 다음 플러스 뒤에가 당연히 x 플러스의 2와 x 마이너스의 2로 쪼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로그 2의 fx는 그냥 하나의 미지수라고 보시고 통짜로 여기가 x 플러스의 2랑 일단 x 마이너스 2의 곱인디 그대로 이렇게 크로스 하면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2x가 나오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마이너스에 취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로그 2의 fx가 하나의 미지로 쳐잉 빼기 x 플러스 2 하나랑 그 다음 로그 2의 fx 빼기 괄호치고 x 마이너스 2가 0 이하다. 맞냐? 자, 그러면 아무튼 곱해서 0 이하니까 사이 범위일 거 아니냐? 근데 누가 누구 사이냐면 얘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2의 fx가 누군가랑 누군가 사이인데 당연히 뭐 얘랑 얘지. 누가 더 작겠니? 빼기 이쪽이 작겠지. 그러니까 일단 빼기를 왼쪽에 박아주고 오른쪽에 이렇게 박아줍니다. 근데 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뭐가 나왔다 그랬냐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나왔대. 베타 빼기 알파가 3인 건 덤으로. 자,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야.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의 부등식을 너네 풀 수 있다 그랬니? 못 푼다 그랬니? 못 푼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당황하는 거지. 양변을 2의 지수로 보내봐. 뭐 그래봤자 2의 막힐 때 저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부등식의 근 또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일 테니까 지금 이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 겁니다.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1차 함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 부분이 대충 이런 느낌이야.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k요. 그러면 저 친구의 그래프는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점근선 k라는 게 있고 k보다 왼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x니까. 그럼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x-2라는 1차 함수와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사이에 있을 영역 하니까 보이지. 그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냐면 알파부터 베타래요. 자, 그렇단 말은 알파를 x 플러스 이쪽에 대입한 것과 로그 함수에 대입한 게 같다는 거지. 맞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식을 세워볼게. 자, 요 알파 플러스 2는 로그 함수에다가 알파 대입한 거. 로그 2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베타는 이 아래쪽이야. 그러니 베타 마이너스 2가 로그 2의 마이너스의 베타 플러스의 k죠. 자,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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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뭐 꿍짝꿍짝 연립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뭐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니까 뭐 둘이 빼기도 하고 막 이것 좀 해볼 거긴 한데 일단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F 알파 구하래, F 알파. 현재 F 알파가 뭐고? 뭔데? 내가 F를 이렇게 둔 거죠. F 알파라는 건 나보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를 구해달라는 뜻이지. 또 F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를 구하라는 소리고. 이 둘을 뭐 해라? 더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뭐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2K 뭐 이런 거를 좀 구하고 싶은 상황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다 등등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생각해보자. 얘네들 어떻게 연립하면 뭐 베타 빼기 알파 써먹을까? 빼요. 뭐 빼봅시다. 빼볼게. 그러면 뭐가 되나? 베타 빼기 알파 바로 쓰게 밑에서 위에 빼볼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4는 로그 2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빼기 로그 2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뭐 이런 거겠지 뭐. 근데 뭐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니까 마이너스의 1은이고 그게 로그 2에 이거분의 이거겠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분의 마이너스의 베타 플러스 K. 정리합시다. 여기가 얼마란 뜻이냐? 2분의 1인가?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분의 마이너스의 베타 플러스 K가 2분의 1이다. 뭐냐 그럼?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오면 뭐요 이거? K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이거? 응? 베타를 알파 플러스 3으로 넣어볼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래. 2, 뭐 알파 플러스 3 빼기 알파? 그럼 뭔데? 알파 플러스 6인가? 맞냐? 뭐가? K가. 그러면 K 빼기 알파는 6이고 얘는 베타가 알파보다 3 더 큰 거예요. 더 큰 걸 더 뺀 거예요. 이쪽은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방정식, 부등식을 그래프로 바꿔서 푸는 것도 방정식, 부등식 유형에 나올 수는 있다. 물론 여기가 계속 3점짜리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하나 이렇게 공부해두는 건 필요하겠지. 이 정도로 공부해두고 기출문제집 풀면 뭐 다 풀리긴 할 겁니다.